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지금 뭐 전쟁도 났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팍팍하죠. 그래도 용기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 말이죠, 그 왕건 고려 시기에 이 세치혀로 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땅까지 획득했다는 사건이 터진 거야. 그게 뭐냐면요, 서희의 단판 일명. 서희라는 사람이 말로써 거란족을 물리치고 땅까지 획득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이 말로써 물리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로써 물리쳤대. 이게 역사책이 있는 거야. 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말로 전쟁을 이길 수 있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희의 단판에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당시 그 국제 정세를 좀 보셔야죠. 고려가요, 이 청천강까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쪽으로 이제 거란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여진족들이 이제 상계에서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란족이 이제 이 송나라를 이제 계속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거란족이 이 여진족 땅에 있었던 그 발해의 잔당들이 세운 나라인 정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킨 그 이후입니다. 이때 이제 그 거란이 뜬금없이 서기 992년에 12월입니다. 거란의 동경유수, 지금은 이제 여기죠, 동경, 요양입니다. 요양이 동경이에요, 거란에. 여기에 이제 그 두목인 손손영이라는 놈이 이 송나라를 전면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전에 이 고려를 한번 손을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993년 5월이에요. 이제 뭐 12월부터 이제 병참도 끌어모으고 군사도 모집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5월에 이제 여기 백두산 인근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 조정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란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침노할 것을 모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려 조정은요, 이 여진족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진족이 속인다고 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다. 이게 나랍니까? 아니, 물론 여진족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거란이 송나라하고 계속 치고받고 하던 상황이야. 고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아무리 그 오랑캐 여진족이 이런 보고를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보를 좀, 사람을 보내서 이게 맞는 것이냐 한번 알아봐야죠. 이게 나라냐고, 이게. 그래서 보고를 묵살합니다, 여진족에. 그리고 이제 그게 5월이에요. 그리고 8월에 여진족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거란의 군사가 압록강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렇게 압록강에 도착한 거야, 거란 군대가. 이 손손영의 군대가 8월에 이제 직접 이제 군대가 오니까 압록강 그에 뭐 첩보 그런 게 있었겠죠, 고려에. 이제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거란 군대를.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고려 조정에서 여러 도에 군마 제정사를 이제 보냅니다. 병참 준비를 해야지, 군사도 모집하고. 응? 그리고 2달 후인 10월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됐어, 병참, 군대. 그래서 시중 박양유를 총사령관, 상군사로 삼고, 서희라는 사람을 중군사로 삼고, 채양을 하군사로 삼아서 이제 청천강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때 웃긴 게, 그 당시 고려왕이 성종입니다, 성종.
송정 아시죠, 여러분? 문치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잖아.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어쨌든 이 싸움 할 줄 모르는 이 고려 성종이 여기를 간 거야. 친정한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려 성종이 따라한 겁니다. 과거에 송나라가 거란족하고 싸울 때 똑같은, 그 당시 송나라 왕이 친정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따라한 거야.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게. 어쨌든 근데 10월에 아무튼 고려군이 개경에서 이 청천강 쪽으로 이제 진군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거란족이 도착한 게 몇 월이에요? 8월이잖아요. 근데 고려군이 여기 청천강으로 진격한 게 10월이야. 아니 그러면 2달 동안 압록강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란족이 8월 달에 압록강에 도착해서 10월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란족은 왜 진격을 하지 않았을까? 도착하자마자. 고려군을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려하고 전면적인 전투를 벌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거란족이 온 것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좀 압박을 주고 고려로부터 뭔가 그 외교적인 어떤 그런 통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편으로 일단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고려를 무슨 전면적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래서 거란족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군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군이 청천강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군이 선봉대를 보내는 거죠. 봉상군 쪽으로. 여기서 이제 봉상군에서 이제 첫 전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전투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고려 선봉장 윤서한 등이 포로로 잡히어서 고려군이 진격을 멈췄다. 첫 전투에서. 응? 그러니까 이 손순영이가 이제 서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우리 거란이 모두 차지하였는데 고려가 국경을 침탈하고 또 고려가 거란한테 기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빨리 항복하라. 보세요. 자, 지금 고려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고려군이 와가지고 첫 전투에서 거란이 승리를 했습니다. 첫 전투를 한 것 뿐이야. 근데 지체 없이 항복하려는 거야.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손순영이가 서희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먹힌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딱 받고 서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전투라고 본격적으로 거란하고 고려가 대전투도 벌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항복해라. 그래서 이 편지의 의미를 이 서희가 얘들은 말만 잘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가 그 고려 성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왕님. 그래서 그래? 얘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성종이 이몽전이라는 사람을 거란 진영으로 이제 보냅니다. 강화를 맺기 위해서. 아니 본격적인 싸움도 안 해보고 벌써 강화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쨌든 이러니까 손선영이가 또 구라를 칩니다. 뻥을 친 거야. 우리가 80만 군사가 당도했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또 뻥을 칩니다. 근데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고려 입장에서는. 왜? 국제 정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몽전이 이제 그 손순영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고려를 침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손순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가 백성을 구일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 항복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해. 빨리. 우리 시간 없어. 이런 거죠. 우리는 송나라를 공격해야 돼. 어? 너희하고 지금 싸울 그런 저것도 없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몽전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항복을 할 것이냐 이건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성종이 이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사를 이끌고 항복을 해야 돼요. 싸워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고려하고 첫 전투에서 패전하고 전면적으로 지금 거란족하고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어?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항복하시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놈은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족한테 줘야 됩니다. 땅을 주자는 거야. 땅을. 와, 성종한테, 고려 성종한테 땅을 주거나 항복을 하자는 겁니다. 예? 자, 과연 고려 성종은 어떤 말을 따랐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려 성종은 중국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사람이었고 문치의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서기 990년에 성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더욱 유학을 숭상했다. 자랑이다. 어? 또한 아득한 옛 풍속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어떤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려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하고 맹자의 유풍을 알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자랑이라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제 정세가. 거란족이 송나라를 공격하고 거란족이 발해 잔당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고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응? 그런 상황이면 올바른 왕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국방력을 강화시켜야죠. 에? 근데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 어? 유학을 숭상시키고 그 다음에 한민족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자하고 중국 놈인 공자하고 맹자의 유풍을 알게 했다는 거야. 아유, 이랬던 성종이 어떠한 의견을 따랐겠냐고요. 땅을 바치자 아니면 군사를 이끌고 항복을 하자, 어떤 거를 받아들였겠냐고. 땅을 바치자는 의견을 따릅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야, 고려 성종은. 그래서 땅을 주기 전에 이 서경에 그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곡식 창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다 가져가도록 한 거야. 왜냐하면 땅을 주기 전에 이제 거란족이 내려올 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이제 저 개경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곡식을 차라리 거란족한테 주기보다는 백성들한테 주고 남은 그 곡식은요 대동강에 던져버리려는 거야. 그랬더니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은 서희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려 조정에서. 전쟁의 승부는요, 왕님, 군대의 강약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적의 약점을 잘 살펴보면 기동할 수 있는데, 싸워볼 만한데 벌써부터 조급하게 식량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식량은 우리의 군사의 군량 미래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식량을 안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희가 계책을 이제 성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란족이 내침한 이유는 광종이, 그러니까 고려 광종 때 그 생여진의 땅을 빼앗아 그곳에다가 가주, 송성이라는 성을 쌓았다는 거죠. 광종 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여진이라고 하면 여기 백두산 인근에 있는 거를 이제 생여진이라고. 이 땅은 이제 뺏은 거야, 광종 때. 뭐 조그만 땅이겠죠. 거기다 이제 성을 쌓는데 거란족이 이거를 뺏기 위해서 침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희가 한 얘기예요.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서희의 이런 상황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죠. 거란이 고려를 지금 침략한 목적이 단순하게 영토를 빼앗으려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거란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서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고려 성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에게 국토를 활량하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니 왕께서는 지금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들한테 한번 싸워보도록, 그런 다음에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 성종 입장에서 그래? 또 서희 뭔가 생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고려 조정에서 막 서로 이렇게 여러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급하잖아. 거란족은 빨리 여기를 마무리 짓고 송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순영이가 답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용진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안용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청천강 바로 남쪽이에요. 여기를 공격한 거야. 근데 이 안용진에 누가 있었냐? 장수가 발에서 내려온 사람이 대도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발의 군사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대도수한테 깨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항복하라고 재촉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란족도 이제 패전을 한번 한 거죠. 자, 이러니까 거란족이 이제 패전했어. 이러니까 이제 서희가, 얘들이 이제 패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희는 이 거란족들이 영토에 욕심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손순영을 만나보러 가겠다. 어떤 보관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에. 그래서 이제 고려 성종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거란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순영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자, 이 자리에서 손순영은 서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조건을 얘기한 거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다. 고려가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먼저 이제 정당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거란보다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한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전쟁을 끝내려면 땅을 분할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거란한테 조빙해라. 이겁니다. 요거 조건. 조빙이야. 땅을 분할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더 붙여서 한 얘기고, 손순영의 요거는 조빙이라는 거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고려 강역이 고구려의 옛 땅이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옛 고구려의 땅이었어. 그래서 국호도 고려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평양에 도읍을 했어. 웃기지도 않잖아요. 개경에다 도읍을 해놓고 무슨 평양에다 도읍을 했다고 거짓부려 그래. 그리고 왕건 고려가 진짜로 고구려의 후예라는 어떤 의미에서
고려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이 북쪽에 과거에 고구려 땅이었잖아. 거기서 일어난 게 이제 궁예하고, 궁예에 부하였던 왕건이 이제 궁예를 처단하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고려 어떤 풍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고구려를 무슨 그건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희가 얘기를 한 거야. 야, 여기는 고구려 땅은 우리가 정당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압록강 북쪽에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지금 여진이 훔쳐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여진족 때문에 너희들하고 통교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 얘들한테 가로막혔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여진족이 있으면 바다로 갈 수 있잖아. 거란족으로. 아니 땅 육지가 막히면 사신이 바다로 갈 수 있잖아. 이런 핑계를 대. 그러면서 손손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진을 쫓아내고 있잖아. 고려의 옛 영토를 돌려주면 그 자리에다가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거란한테 조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거란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여진 때문에 무슨 통교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이제 손순영이가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손순영이가 여기 고려에 온 목적이잖아. 이게 조빙만 하면 됩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 그죠? 그 조빙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서희가 옳다군 하지. 자, 전투도 없이 서희가 조빙을 하겠다는 거야. 물론 조건은 그 땅 여진족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지. 그럼 조빙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란족 입장에서는 옳다군 하죠. 그래서 이 협상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거란족은 철수를 합니다. 자, 근데 과연 이 서희의 단판이라고 일명 이 사건이 과연 그 고려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이득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희가 단판을 짓고 딱 오니까 성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청천관까지 나가가지고 이제 서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다음에 바로 박양이라는 사람을 거란 동경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빨리 조빙을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서희가 막습니다. 손손영하고 약속하기를 여진을 깨끗이 평정하고 옛 땅을 수복한 뒤에야 조빙이 통할 수 있다고 협상을 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여진을 지금 평정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압록강 남쪽만 지금 찾게 된 거고, 압록강 북쪽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 수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려 성종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서희는요, 그러니까 이 거란족을 요리를 할 수 있다. 자기 생각들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희만의 생각이었던 거야.
물론 서희의 생각이 맞죠.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거란과 고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서희의 생각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성종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거란하고 빨리 통교를 맺어가지고 빨리 저 거란족을 좀 빨리 보내고 좀 같이 지금 잔뜩 겁을 먹었잖아 성종은. 그래서 서희를요, 얘는 안 되겠어. 얘가 반대하니까 지금 빨리 통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희를 평장사로 전임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넌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넌 꺼져.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박양유라는 사람을 거란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서희의 담판이 과연 고려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서희의 담판을 해서 가장 이득 본 것은 바로 손손영입니다. 손손영. 거란의 동경유수. 얘가 가장 이득입니다. 얘가 고려에 온 목적이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조빅만 하면 돼. 통교만 이뤄내면 얘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야. 그거를 전투도 없이 송나라를 버리고 고려가 거란하고 조빙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선 별 이득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듬해인 서기 994년에 손손영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고려 조정에. 압록강 서쪽에 5개의 성을 쌓는 것이 좋을 듯 해서 3월 초에 축성할 곳으로 가서 공사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압록강 남쪽이야. 거기서 거란족이 지금 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거야. 거란족이 들어온 거야. 여진족을 쫓아내고 영토를 고려한테 주겠다고 했잖아. 지금 보세요. 거란의 입장은 뭡니까? 야, 여기는 너희랑 같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통교를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지내자 이겁니다. 같이 있겠다는 거야. 거란이 들어온 거야. 물론 고려도 들어가겠지만 거란도 들어온 겁니다. 쫓겨난 건 여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종께서는 안복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180리 사이에 적당한 지역을 좀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축조하는데 만한 곳을 답사를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측과 함께 축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분부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서희의 담판은 뭐였습니까? 여진족을 쫓아내고 고려가 그 땅을 취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란이 여진족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거란도 들어오고 고려도 오라는 거죠. 그럼 중심은 누굽니까? 지금 거란하고 조빙을 했잖아. 그럼 중심은 거란이라는 거예요. 거란 땅이라는 거야. 예? 그럼 서희의 담판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역사책에는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 서희의 담판으로 해서 가지고 여기 강동 6주 이 지역을 고려가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책에는. 이게 취득을 한 겁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란이 들어왔잖아요. 거란이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거란의 통로만, 그러니까 고려 땅으로 거란의 통로만 열어준 결과만 된 겁니다. 이 서희의 담판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강동 6주 때문에
거란이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강동 6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서희의 담판은 물론 그 상황에서는 땅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려 성종이 항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서희의 담판으로 고려가 이득 본 것은 없다. 오히려 거란만 이득을 봤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